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해리 케인이 소속되어 있는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이기도 하죠. 결국 졌습니다. 이 케인의 눈가에 눈물이 거의 맺히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잡히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일부 팬들은 해리 케인이 혹시 저주받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김민재 선수의 혹사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 뮌헨전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패배하게 된 것인데, 토트넘 팬들도 이 경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 해외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요즘에 이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에 인터밀란전을 위해서 이탈리아로 온 케인과 다이어를 맞이해준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델레 알리입니다. 근데 델레 알리가 이렇게 해준 게 이게 뭔가 좀 저주에 가까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셔츠를 잘못 받아들였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뮌헨과 인테르의 경기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2대2로 비기면서 1차전을 또 2대1로 졌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통합 점수 4대3으로 인터 밀란이 이제 4강에 진출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또 이때 경기에서 득점한 선수 2명이 다이어랑 케인입니다. 충격적이죠. Those Dele jerseys working their magic. 델레 알리의 저지 그 유니폼을 받았는데 마법을 부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불쌍한 케인. 이 안 좋은 수비로 인해 2골을 실점한 게, 근데 콤파니가 코치로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첫 번째 트로피는 따지 않겠냐. 리그 우승은 무조건 할 테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5경기 남아있고 승점 6점 차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퍼지, 그들이 또 토너먼트에서 탈락당했구만. 완전 토트넘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기 주요 장면 보면은 일단 해리 케인이 51분에 굉장히 좋은 골을 넣었죠. 상대방 수비수 앞에 있는데 살짝 치고 나가서 슈팅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다리를 뻗는데 딱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사이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골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그 뜬금없는 골이 터지는데, 여하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코너킥 상황이죠. 코너킥 상황이고, 보통 공중볼을 김민재 선수가 따냅니다. 근데 이때 한번 놓치게 되죠. 이때 한번 놓치고 이 공이 뒤쪽에 있는 라우타로 쪽으로 떨어집니다. 라우타로가 이 공을 받아들어서 약간 좀 운이 좋기도 했는데 따닥이 좀 잘 맞아서 본인 앞에 떨어졌고, 이 공을 그대로 차 넣으면서 인테르의 동점골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라우타로의 골이 터졌는데, 그 뒤에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반대쪽에서 또 코너킥 이번에는 날아오는데, 이번에는 벤자민 파바르의 머리에 맞으면서, 이제 미네에서 뛰던 선수죠. 이 선수의 머리에 맞고 이게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김민재 선수가 이제 하필이면 앞에 있습니다. 아까 코너킥이 날라오던 그 장면에서도 요 앞쪽에 뛴 선수가 김민재 선수인데 이 공을 놓쳤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공이 날아왔는데, 공이 날아온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경합에서 밀리면서 결국에 졌다 이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민재 선수가 일반적으로 공중볼 경합에 굉장히 능한 선수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연이어서 2번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딱 봤을 때 크로스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서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르 선수들이 별로 없고 이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헤딩을 했는데, 여기에서 일단 뺏긴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 옆에 바로 여기에 있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벤자민 파바르를 막아야 되는 거는 사실 윙백 쪽인데, 그런데 케인이 여기 있습니다. 케인이 지금 실점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케인 선수도 일반적으로 코너킥 수비 장면에서 헤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비를 하는데, 이 공을 케인도 막아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실점을 한 번 더 허용하게 된 것이죠. 물론 경기가 끝나기 전에 75분 때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크로스가 들어가는 거, 이거를 다이어가 반대쪽으로 내주기 위해서 헤딩을 하는데 반대쪽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골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운이 좋았죠. 사실은 운이 좋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대2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경기 사실 다이어가 들어갈 만한 골 하나도 지켜주고 했기 때문에 다이어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경기까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만, 여하튼 2대2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헤딩이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에 대한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날 경기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다.
사실은 뭐 축구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바로 이 바람이 많이 불 때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실제로 패스 성공률도 엄청나게 많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낙하 지점을 포착하기도 좀 어려워지죠. 이런 부분들이 또 김민재 선수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만, 그래도 경기 전체적인 어떤 통계를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슈팅 많이 하고 점유도 많이 가져갔는데 이기지 못한 것은 분명히 좀 아쉬워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65분 때 또 게헤이루와 교체가 되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김민재 선수가 그래서 교체됐는데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은 공중볼 경합을 5개 중에 2개밖에 성공하지 못하는, 뭐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수비수면은 그렇게 이상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근데 문제는 김민재는 일반적으로 공중볼 경합을 100% 성공하는, 보통 이런 거에서 지지 않는 선수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이번 경기에선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붙고, 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다라는 설명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혹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빨리 교체되기도 했지만 이게 2025년 4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24-25 시즌에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를 봤을 때 51경기 총 뛴 그 분수를 봤을 때는 4,557분. 일반적으로 경기당 거의 90분에 가까운 그런 경기 시간을 소화할 뿐만 아니라 이동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74,000km. 이게 결국에는 국가대표 경기도 계속 뛰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경기도 계속 뛰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국제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김민재 선수를 예시로 들 정도로, 그러니까 혹사하면은 누구냐? 김민재다. 김민재 선수의 이동 거리도 미쳤고 너무 많이 뛰고 있고 평균 3.7일의 휴식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뛰고 있고 겨울에만 20경기 뛰었는데 이게 사실은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일부 팬들은 뭐 김민재 실망이다, 혹은 이탈리아 기자도 막 독설을 날렸지만 콤파니 감독이 말도 안 된다, 김민재는 우승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김민재를 쉬게 할 것이라는 어떤 시사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뛰게 하는 거고, 사실 김민재 선수의 부상이나 아니면 이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 결장하게 되죠. 그런데 발이 이제 아파가지고 못 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지금 소속팀에서 너무 열심히 뛰고 그리고 자신을 다 갈아 넣으면서까지 뛰고 있는데, 문제는 팀이 안 좋을 때 선수들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언론의 어떤 공격을 받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뭐 케인도 이제 빅찬 스미스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케인이 진짜 저주 걸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틀 전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바이에른의 가장 중요한 경기였는데 한 5개, 6개 정도 빅찬스를 놓쳐버리는 지난 인테르와의 1차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약간 멘탈 이슈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케인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을 확신할 수도 없는 게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크푸르트와의 차이는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차이면은 또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이는 6점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죠.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케인 선수가 뭐 비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김민재 선수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 둘 다 이제 혹사로 인해서 결장하거나 아니면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김민재 선수도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벤치에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뛰는 게 낫다. 팀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최대한 자주 출전해가지고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은 사실은 최대한 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손흥민 선수 역시 원래는 프랑크푸르트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원래는 손흥민 선수도 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지를 불태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못 뛴다라는 판정이 난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감독이 직접적으로 이 선수들을 관리해주는 것들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민재나 손흥민 선수 탓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근데 선수 개인의 몸을 잘 챙기는 것 역시 선수 개인의 책임 범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결정적인 실점 장면에 대해서 욕을 먹는 김민재나 아니면은 이번에 프랑크푸르트전에 너무 중요한데 출전하지 못하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은 팀을 위해서 물론 헌신하고 좋은 선배의 모습을 보이고 혹은 커리어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점도 분명히 좋지만,
하지만 자기 자신을 좀 챙기면서 최고의 활약을 보일 수 있는 컨디션으로 최대한 나서는 게 더 좋은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선수들의 어떤 절실함은 단순히 팀적인 분위기 때문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은 한국 축구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처져 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나 손흥민 선수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최근에 또 부상이나 이런 상황들을 굳이 그렇게 버텨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한국 축구의 처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뭐 전체적으로 국제축구연맹에서도 걱정하고 있을 정도의 혹사를 당하고 있는 이 선수들에 대해서 더 바라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덜 뛰면서 더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김민재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 등 이 한국 선수들의 활약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또 관련된 외신 그리고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